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웅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또 이 시간에 GMO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제가 항상 와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건강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GMO라는 이런 프로덕트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좋은 건가 나쁜 건가는 우리 이제 이런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선택하셔야 돼. 제가 예.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얘기는 못 해요. 예, 우리가 흔히 장 보러 갈 때 이게 GMO인지 아닌지 좀 알고 사세요. 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GMO는 나쁜 거다로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가 모든 데이터 이런 나온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택은 본인이 해야겠죠. 본인이 해야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과연 GMO라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GMO라는 게 실제로 나타난 거는 약 한 20년 정도 돼요. 예. 한국에도 보면은 한국에 우리가 자생할 그런 곡식들은 한 27%밖에 안 된대요. 아.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입하는데 그다음에 콩이라든가 뭐 옥수라든가 뭐 유채라든가 그다음 사탕수수 뭐 이런 것들을 다 GMO를 수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 예. 그런데 병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없던 병들이 사실은 많이 생겼어요. 꼭 GMO 때문에 생겼다고는 우리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건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자주 해야 된다, 섭생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생각이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많이 운동이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전부 다 보면은 이런 오피스 생활도 운동이 부족하고 음식도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 그 없던 병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약국하고 한의원에 오시는 들 보면은 특히 약국부 보면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건 기본이에요. 예.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물론 있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게 많지는 않아. 예. 지금 한 사람 건너 당뇨, 한 사람 건너 혈압. 우리가 한 사람은 흔히 성인병이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예. 예, 그래서 GMO 하는데 GMO가 과연 뭔가? 예. 자, GMO 어떤 건지 먼저 GMO는 해주시죠. GMO 첫 글자를 딴 건데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유전자. 제네틱칼리는 유전자, 모디파이는 재조합한다. 예. 오르가니즘은 어떤 유기체다. 이래서 유전자 재조합 유기체다. 뭐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유전자를 이렇게 재조합을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그럼 우리 미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 뭐 아무 데서나 거기에서 꼭 필요한 유전자라는 건 DNA 안에 있고 우리가 RNA, DNA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DNA 안에 그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라는 거는 각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뭐 이런 거에 특별한 말하자면 특성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세포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유전자. 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인. 예. 그런 거를 뽑아요. 네.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다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식물, 야채, 뭐 예를 들읍시다. 옥수수, 예. 콩, 뭐 이런데 그거에다가 다른 동물이라든가 다른 식물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꼭 필요한 지인을 뽑아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기만 하는 그러니까 거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모디파이가 발생하는 그렇지. 거네요. 인공적으로 하는 거죠. 예, 이게 재조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공적으로 한다는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어, 기본 보통 연어는 조그만데
GMO로 만든 연어는 1년 만에 거의 배로 크고 예. 네.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여기 연구한 걸 보면은 그 토마토 그걸 했는데 이게 물끄러지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런 추위에 이겨나는 토마토. 예를 들면 예. 크롭 그 저기 수확을 할 때 보면은 막 한번 추위가 확 지나가고 그다음에 쉘브에다가 그걸 정렬하면 조금 있으면 다 물끄러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 갖고는 뭐냐면 북극해 밑에 사는 넙치 그러면 이런 추운 온도에 잘 견디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전자를 빼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추운 데서 잘 견디는 그 생선의 유전자를 빼서 도마도에 예. 그 DNA 집어넣었다. 그렇죠. 예를 예. 들면은 품종 개량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예. 뭐 씨 없는 수박 만든다. 뭐 그 우리 옛날에 씨가 많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씨 없는 씨 없는 수박만 수박.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획기적으로 그냥 뭐 굉장히 좀 그 시물이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는 품종을 이렇게 개량하고 이러는 거는 식물은 식물끼리야지 식물 동물은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 이 유전공학은 어디는 거 관계없어. 아, 식물 동물의 유전자를 서로 이렇게 관계없어요. 대조합하기도 예, 한다. 거기서 그냥 빼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품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식물끼리 하는 그런 어떤 품종 개량과 GMO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 품종 개량하고 지금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그리고 품종 개량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같은 그 꽃 두 가지 놓고 같이 교접시켜 가지고 또 키워보고 좋은 것도 빼고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GMO 이 기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이에요. 딱 뽑아다가 집어넣고 다량으로 생산하면 되니까. 유전자를 뽑아서 재조합을 하는 예, 거니까요. 예. 그런 게 이제 이 GM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고 그렇죠. 왜 이거를 생각했냐면은 10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인구가 한 100억 정도로 늘어날 거로 예상한대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은 후진국에 가면은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5초에 한 명씩 죽는데요. 예. 배고파서. 그런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다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다량 생산을 하자면은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벌레가 낀다. 그다음에 뭐 가뭄이 온다. 그다음에 뭐 잡초가 많이 낀다. 네. 그다음에 뭐 또 이런 그 바이러스 병에 걸린다. 뭐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런 GMO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판매용으로도 부적합한 그런 생산물들에 나오는 걸 방지하고 미래의 식량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온 한 것이 GMO다. 그렇게 되면은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인섹트 리전 예를 들면 해충들 죽이는 이런 걸 그거를 이 GMO에다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콩이 해충이 살아남아. 그죠? 그러면은 생산량도 늘죠. 네. 그다음에 이 농부로 봐서 거기다가 이 살충제를 안 뿌려도 돼. 예. 뿌려도 뭐 조금만 뿌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주는 거야.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나온 유기농에서 나오는 것보다 코스트가 줄일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렇게 다량 생산할 수 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하와이에서 약 한 1950, 90년대 초반에 예. 뭐에서는 거기 하와이는 주로 생산하는 게 이 파인애플이 1위고 파파야가 2위예요. 네. 근데 파파야가 그냥 병에 슬슬 걸리는 거야. 이 파파야가. 예. 그래갖고 이 파파야에 병이 걸리는 거를 초창기에 알아내는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중에는 전체 파파야에 전부 다 병이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 이 몬산토에서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의 디지즈에 이렇게 이기는 그런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아, 그런 빠빠이아 품종을 이 몬산토가 이 GMO 컴퍼니 중에 하나죠. 전 세계적으로 GMO 만드는 컴퍼니가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탑3가 이 미주리주에 있는 미주리 샌루이즈에 있는 몬산토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큰 회사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또 한 회사 두폰 컴퍼니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이 2위고 그다음에 스위스랜드 스위스에 있는 신젠타 예. 예, 그런 회사가 있어요. 예. 그게 3위고. 근데 몬산토가 거의 다 이제 탑으로 달리고 있죠. 예. 이 GMO를 그 생산하는 회사로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파파야는 거의 95%가 다 GMO로. 아. 예.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거 우리가 아무래도 오늘 하고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GMO는 또 워낙에 이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 히스토리 얘기하면 좀 이렇게 지겹다 그러는데 그래도 좀 먼저 알고 나가요. 예.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유전자 법칙을 만든 분이 맨델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네. 그게 1850년대 이제 참 오래전 얘기죠. 시작은 이때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예. 시작해서 73년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한 73년도면 한 30년 전 넘었네, 그죠? 40년 40년 됐죠. 그때 처음으로 포도당 규근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삽입하는 기술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만든 GMO가 이제 스타트를 한 거죠. 아, 73년도에. 예,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 뭐 프로덕트가 나온 건 없고, 예. 프로덕트 나왔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 프로덕트를 이제 만든 것이 이 몬센토 회사에서 1995년도에 5년도 이때 이제 처음에 이런 프로덕트 나왔는데, 예. 그 전에 보면은 이 GMO로 저거를 만드는 게 나왔어요. 이 인슐린. 옛날에 인슐린 당뇨병에 있는 환자들이 인슐린은 예. 돼지, 포크, 치장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데 뭐 이 돼지 치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그거를 맞고 또 부작용이 생긴 사람도 생겼고, 그리고 죽는 사람도 생겼고. 예. 그래서 이 몬산토 이 회사가 또 이거를 또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몬산토 회사에서 뭐 여기 몬산토 회사에서 만든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지금 미국 젠텍스라는 회사가 이 지금 대장균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합성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후에 몬산토 회사가 또 항생제 내성이 있는 담배도 만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휴먼 그 주사 맞는 분들은 다 알아요. 휴먼 인슐린이라 그러거든. 예. 휴먼 인슐린. 그것 또한 이 GMO로 만들어. 그렇죠. 이 GMO로 만든. 예. 이 먹는 식품뿐만 아니라 인슐린, 뭐 담배 이런 부분에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군요. 예. 그런데 그 인슐린을 바이오 합성해서 GM 그러니까 제네틱 모디파이드 한 거죠. 사람의 인슐린을 어디다 대장균에 넣은 거예요. 거기 예. 넣어서 그 진짜 사람 인슐린하고 거의 같게끔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맞는 인슐린들은 거의 다 휴먼 인슐린인데, 예. 근데 휴먼 인슐린에서 사람이 치생해서 가는 건 아니고 이런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 말하면 이런 유전 공학으로 만든 인슐린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니까 그만큼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긴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GM 콩도 나오고 지금 또 보면 저런 것도 있어요. 이 황금쌀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황금쌀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타민 A가 충분히 포함된 쌀이에요. 아, 그것도 이 GMO 기술로 만들어진. 그렇지. 그건 뭐냐면 쌀인가요? 수소나라는 이런 그 꽃에서 그 식물에서 베타캐로틴 성분을 빼다가 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쌀이 개발되면서 후진국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바이타민 A 때문에 그 부족증으로. 질병, 뭐 바이타민 A는 주로 눈병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예. 제일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거. 앞으로도 뭐 이런 거의 개발은 막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GMO에 대해서 또 히스토리를 잠깐 알아봤는데 유전자 재조합 유기체 GMO 이것이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우리의 식생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알아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그 양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찬반을 이제 가리고 또 예. 유기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기농. 예. 그것도 이제 다음 주 많은 분들이 유기농 하지만 유기농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이 유기농이냐? 예. 어떤 것이 유기농이냐? 이러면은 보통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을 유기농이다 유기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들 그렇게 많이 알고 알죠. 이제 계시는데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진짜 유기농은 3년 동안 화학 비료를 주지 않는 토양에서 자라고 화학 비료를 주지 않는 데서 생산된 작물. 아. 그걸 유기농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기농이 또 거르스 생산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 GM 프로덕트로 나온 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GMO 때문에 논문들이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는 청취자분들이 듣고 판단을 예. 하셨으면 좀 더 좋겠어요. 자세히 또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많은 주부분들 이제 장 보러 가셨을 때 과연 이 프로덕이 GMO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 구분하는 법도 좀 알아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GMO라고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는 GMO가 꼭 나쁜 프로덕트 아니라 그러는데 예. 하여튼 그 나온 그 이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논문이라는 이런 거 보고 한번 우리 얘기 한번 해보자요. 예. 어떤 게 진짜 좋은지 내가 먹어도 되는지 그건 선택은 이제 예, 청취자분들이 알겠습니다. 하시겠죠. 오늘 정용 원장님 GMO에 대해서 일단 GMO가 무엇인지 또 왜 GMO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GMO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나눠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과연 이 GMO를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정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응 원장과 함께했습니다.